입니다. 네, 때를 쓰고 있죠 지금 현재 국민을 상대로 특검을 상대로 때를 쓰고 있는 박근혜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변덕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변덕이 죽을 듯하는데 일단은 이제 2016년 11월 4일 날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씨가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가 안 나오고. 또 들어봐야 돼.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네. 본인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 수사까지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달째 접어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그때 했었던 얘기를 전혀 뒤집는 듯한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 정보 유출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깔라면 깔아 이런 식으로 나왔죠. 네. 피의자가 갑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밀당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아주 그냥 갖고 놀려고 아직도 자기가 공주님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특검이랑 청와대랑 계속해서 저희한테 공개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율을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면 조사를 하는데 네. 뭐 그냥 특검이 야 대면 조사를 할 거니까 니네 이렇게 해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썩어도 준치라고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청와대 쪽이랑 이제 스케줄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장소라든지 디테일한 것까지 조율을 하는데 조율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언론에 유출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냥 청와대 측에서 그 얘기를 일부러 흘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회의 자체가 진짜 소수만 데리고 하는 회의였는데 거기서 특검 측에서도 몇 명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약간 자작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억지 주장이고 갑자기 새어나간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특검 측에서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면 한번 어디서 새 나갔는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찾아봐서 그 사람 벌 주고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반응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브리핑에서는 말 못했겠지만 그래서 약간 자작극이 아닐까. 그냥 연기를 하려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일부 언론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작극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일본군 출신이잖아요. 그 일본군들이 예전에 뭐 만주사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자작극으로 일으켰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배웠나?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봐도 특검법 12조에 대면 조사 일정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그렇고 보도를 한 SBS도 사실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 자체를 한 것부터가 법에 맞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데가 법을 당연히 알고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탈법을 하려고 하는 게 더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인 거죠. 대포폰이 약간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든지 탈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네. 청와대가. 우스운 게 본인들이 그렇게 똥 묻은 건 모르고 특검보 4명 중 1명이 정보를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상한 엉뚱한 사람 잡고 늘어지기를 시전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청와대 안에서 아직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혹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두 파로 나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강경하게 이거 조사 받지 말자. 이 파랑 우리 좀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나중에 받자 파가 둘이 나뉘었는데 아직 이 둘이 의견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팩팩거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노론소론으로 네네네. 양분되었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생각이 없어 보여. 그냥 네. 이제 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뭐가 맞는지 어디까지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적당히 양심을 찾자 이 주의랑 아예 그냥 없어진 거 다 없애버리자 이런 주의랑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특검에서는 그래? 그럼 누가 유출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럼 CCTV를 가려보면은 최초에 이 사전 정보 유출한 진원지가 있을 거 아니냐. 특검도 강경하게 쫄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는 그 어떤 조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처음부터 그냥 그 4명 특검부 중에 1명이 유출했다고 단정을 딱 지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들었으면 이랬을 것 같아. 어찌 알았을까? 사전정보 유출을 어찌 알았을까?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사실 대면 조사 늦춘다고 해도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지
그 수사 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오히려 명분을 제공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현재 뭐 박주민 의원이 네.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7일날 발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을 하고, 네. 그리고 위증죄를 수사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골자의 그 개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검이 너무 기간이 짧다 지금 현재. 네. 피의 사실을 다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청와대나 박근혜나 뭐 박근혜 주변 그 피의자들이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달까지가 딱 1차 수사 기간이어서 네. 그게 특검에서도 이런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법에 맞지는 않는데 기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수락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편히 봐줄 필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새누리당은 분명히 반대할 거고, 현재 양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긴 게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 그 사람들의 그 의원 수가 좀 절실하게 필요가 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른정당의 협조가 없으면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라디오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면 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대통령 비리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언론에서 진짜로 그날 대통령이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보도가 됐거든요. 아 진짜 매일매일. 대단했어요. 저도 진짜.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거를 사람들이 뉴스를 다 맨날 집에 가서 뉴스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뭐 했나. 뭐 약간 얘기가 셀 수도 있는데 그때 양상을 보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를 했죠. 근데 지금 탄핵을 해달라고 좀 네. 제발 좀 탄핵 좀 제발. 해달라고. 저 스스로 안 내려오니까. 그때는 그렇게 언론이 다 다뤘는데 이번에는 대면 조사 일정 하나 발표했다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발끈할 수 있는 철면피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도 정권 교체되면은 반드시 그 개혁 대상 1호 확실하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 깔때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거나 뭔가 혁명이 있거나 이래도 성당 이런 데 안에서는 뭐 보호막에 쌓여있는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청와대 내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청와대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뭐 조사도 처음에 청와대 내에서 받자 그러질 않나. 청와대 내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뭐 회의 다 모집하고 그런 거 법이 아니라고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뭐 여기 우리 궁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네들 맘대로. 그리고 특검이 자기네들의 적인데 그래도 일단 청와대 안에만 들어와서 조사하면 괜찮아.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짱이니까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빵을 훔쳤는데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오면은 저 경찰에게 신뢰가 없다고 피하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네들이 피의자 신분인 거를 까먹는 것 같아요.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를 쳐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 쳐들어간 국민들을 못 믿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광장에 그때 근 200만 정도 모였을 때 있잖아요. 진짜 그 기세로 만약에 청와대를 에라 모르겠다고 갔다.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진짜. 100만 명이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청와대가 부서져요. 아 진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뭐 경찰병력 해봐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병이 과연 적극적으로 시위 군중을 진압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 살수대첩 때 수양제가 끌고 온 군사가 100만 명이라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역사 100만 새로 명. 쓰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약간 그 매드맥스 있잖아요. 그거 약간 떠올렸는데 분노의 질주. 필요사가 이렇게 딱 차 돌려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그래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와 측근들이 노리는 거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촛불 집회가 약간은 식었다. 이런 자신들만의 분석을 통해서 그 반전의 분위기를 조금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데피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지. 네. 장작불 꺼질 때 바람 후후 불어 다시 이렇게 네. 살리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매를 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진짜 다들 뉴스 볼 때마다 국민 뭐 95%의 국민이 혈압이 오른다고 진짜 뉴스를 끄고 살아야 되냐고 막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다고. 그 혈압을 조금만 더 올려드리자면은 그래요? 청와대에서 이 조사 자체를 얘기하면서
쪽에서 대통령의 예의를 지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무혈 사태로 시위하는 정도까지 국민들이 예의를 지켜줬는데 더 이상의 무슨 예의를 바라는 건지. 진짜로 쳐들어 올라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나오고 싶은데 네. 그래도 우리는 성숙한 촛불 시민이니까 끝까지 그 과정 자체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평화 집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그런 촛불 시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죠. 광장 민심 자체를 기만하는 거고. 그 맨날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특검도 10일 안에만 끝내자 이러면서 그래 청와대에서 해줄게 그래 너 말 다 들어줄게 그냥 하기만 하자 이렇게 다 계속 호의를 베푸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좀 더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촛불 집회가 지난주에 이제 저도 한 2주 정도 좀 명절도 있었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결석을 했다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많았을 때보다는 솔직히 인원이 좀 줄기는 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뭐 이렇게 인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16년도 1월, 2월에 있었던 집회들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인원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시청역에서 내려서 태극기 집회를 관통을 해서 오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네. 그 소라불 광장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초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촛불 시민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라도 대거 광화문에 다시 열의를 불태우러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언론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군요. 약간 그 왜 고시원 관광렌즈로 찍어가지고 홍보하듯이 이렇게 많아 보이게.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태극기를 2-3개씩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릿수를 안 세고 태극기 수를 근데 세는 태극기, 거예요? 그 사람은 태극기 수로 그냥 촛불을 하나씩 들지 촛불을 무슨 4개씩 드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 이제부터 해볼까요 저희도? 촛불 그거 있잖아요. 촛대 가져와가지고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저희도 초수 세죠? 그러면 뭐 300만 나오겠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르신들 태극기 집회 하는 거 좋은데 성족이랑 태극기 받아놓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발바닥 이렇게 밟고 그러면 그거 국기 훼손 아닌가요? 그것도 중죄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음.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어휴. 의경을 폭행하다든지 전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시청에만 있으신 게 아니고 명동에도 막 나타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촛불 집회 자체는 여기 서울 광화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태극기 드신 분들이 거기 시청에만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적어 보이니까 다른 지역에도 나타나가지고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 늘려. 막상 가보면 20-30명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진짜.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 시청역 안에 짱 박혀 계셔가지고 막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다가오는 11일, 18일 그 촛불 집회에 의원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 탄핵 인용 촉구를 하는 촛불 집회의 새로운 양상이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초까지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 탄핵 인용 자체가 현재 계산상으로 네. 제일 뭐 베스트하게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3월 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이제 탄핵이 언제까지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믿게 만든 다음에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 달에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게 1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뭔가 허탈하시잖아요. 지치고. 일종의 희망 고문. 네. 2월에도 된다. 2월 또 지나가고 3월 된다. 그럼 3월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진 수를 다 써가지고 꼼수로